볼게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다음으로 이제 어떤 선분 혹은 직선을 나누는 분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분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들아. 여기서의 이 분은 한자로 나눌 분자를 써요.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분점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안내자에 나눌 분자를 쓰는 것. 즉, 안에서 나누는 점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내분점 P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어떤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말은 선분 A, B가 있을 때 이 A, B를 말 그대로 M 대 N이 되게 하는 점. 이 점의 위치가 P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얘는 결국엔 이 말과 같아요. P라는 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 대 P라는 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선분 A, B를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P라는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먼저 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은 선분이긴 한데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P라는 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를 먼저 재는 게 아니라 B라는 거리를 먼저 재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AB냐 선분 BA냐에 따라서 P라는 점으로부터 누구의 거리를 먼저 잴지를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선분이긴 하지만.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A의 점을 A, B의 점을 B라고 하면 P의 점을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얘를 X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금 했어. PA 대 PB가 M 대 N이라고. 그럼 PA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X-A 대 PB의 길이는 절대값 X-B가 M 대 N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비율 계산해보면 자, X는 B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B는 실질적으로는 B-X라고 나와야 될 거고 A는 X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N은 그대로 나와서 NX-A와 같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전개해보면 MB-MX는 NX-NA와 같다라고 해서 얘를 X는 으로 정리를 해보면 M 더하기 NX는 MB 더하기 NA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X는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다 라고. 그러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식을 이렇게 다 쓸 줄 알아야 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풀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얘를 이 내용만 공식으로 외워서 볼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내분점이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외분점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자, 외분점은 뭐냐면은 똑같아. 어떤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눌 건데 다만 얘는 이번에는 외분. 이 외는 한자로 뭐겠어? 바깥 외. 밖에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선분 AB가 있었어. 근데 이 선분 AB의 안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점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M 값이 더 크냐 N 값이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선생님이 방금 내분점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을 한다는 건 외분점 Q에서 누구의 거리를 먼저 재야 돼? 누구까지의 거리를 먼저 재야 돼? Q에서 A까지의 거리를 먼저 재는 거야. 앞에 걸 먼저 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QA 대 QB가 몇 대 몇으로 나와야 한다? M 대 N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어떤 Q라는 점은 이 선분의 밖에 있을 텐데, 그때 그 Q라는 점에서 A까지 거리의 길이와 Q라는 점에서 B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M 대 N이어야 한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M 값이 더 커. 그 말은 Q라는 점이 A가 더 먼 거야? B가 더 먼 거야? M이 더 크면 A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야겠죠? 그러면은 A, B의 바깥에 Q가 여기 있으면 A가 더 멀어? B가 더 멀어? 이건 B가 더 멀어. 이쪽에 있을 때는. M 값이 더 크면 이때는 Q가 B에 더 가까운 쪽에, 여기에서 QA 대 QB가 M 대 N이 되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N 값이 더 커. 그러면 그땐 B가 더 멀리 있어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Q가 오히려 A 쪽에 있는 이쪽에 있어서 여기에서 A까지 거리 대 B까지 거리가 M 대 N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라고요. 외분점은 어떤 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선분 AB에 있어서 A 쪽에 찍힐지 B 쪽에 찍힐지가 달라요. 이해가나요? 그러면은 얘도 같은 원리로 볼 건데, 그럼 이 QA 대 QB가 M 대 N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Q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Y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QA는 절대값 Y 빼기 A, QB는 절대값 Y 빼기 B인데 이게 M 대 N이래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파란색 계열을 잡아보면은 Y-A는 A-Y로 나와야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B-Y로 나오겠죠. M 대 N이야. 그럼 우리는 MB-MY가 NA-NY와 같다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M-NY는 MB-NA다 라고 해서 Y가 M-N분의 MB-NA다 라고 역시나 외분점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매번 이렇게 구할 수 없다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을 외워줘야겠죠? 자, 공식을 외우는 방법. 자,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자, 선분 A, B의 좌표가 있을 거예요. 선분 A, B가 있다고 했을 때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은 첫 번째 내분점을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의 틀을 모양만 만들면 되는데, 자, 틀을 만들 거예요. 어떤 틀을 만들 거냐? A, X1, Y1, B, X2, Y2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 거야. 근데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했어, 우리? M 대 N으로 내분하거나 뭐 외분하거나 한다 했죠?
그래서 m 대 n을 이 밑에 가운데에 이렇게 써주세요, 얘들아. 우리는 요 틀만 알고 있으면 내분점도 구할 수 있고 외분점도 구할 수 있어. 모양은 정말 간단해. 공식으로 식으로 열심히 문제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요 틀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럼 이 틀을 가지고 어떻게 볼 거냐? 첫 번째, 내분점을 구하는 모양은요. 분모는요, 이 m과 n을 더해요. 그리고 자, m부터 곱할 건데 m 값은요, 크로스해서 대각선 서로의 반대 방향 걸 곱해주는 거야. 이해가요? 자, m 값과 그러면 b에 있는 좌표 값을 곱해서 mx2 랑 n이랑 a의 x좌표를 곱해서 nx1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y좌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m과 n을 더하고 m과 y좌표 곱해주고 my2 ny1 그리고 그거를 다 더해주면 된다고요. 문자를 달달달 외우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뭐가 x1이고 뭐가 x2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틀을 외우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분점은 여기를 다 더하는 거였어. 그럼 외분점은 여기서 반대야. 이걸 다 빼기로만 바꾸면 돼요. 자,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분모는 m에서 n을 빼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아니에요. m 대 n이 2 대 3이건 3 대 2건 상관없어.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요? 그래서 m-n분의 m과 x2를 먼저 곱해. 그리고 n이랑 x1을 곱한 걸 여기도 다 빼주면 돼요. 그럼 y좌표도 m-n분의 m이랑 y2를 곱해주고 n이랑 y1을 곱해서 두 개를 뺀다. 이 모양 틀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선분 A, B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A, B 순서를 썼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선분 BA를 나누세요 라고 하면 여기를 BA로 바꿔서 써주면 돼요. 위치가 바뀌면 곱해지는 값도 서로 바뀌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분 AB인지 선분 BA인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좌표 써버리면 안 돼. 알겠죠? 왜냐?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이 점으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의 비가 m 대 n인 건데 점의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비율값도 바뀌겠죠, 서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중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중점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점이야. 선분 A, B의 정확하게 한가운데 점인데 한가운데 점이라는 건 사실 내분점을 정확하게 1대1로 내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균값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X좌표끼리 합을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합을 2로 나눈 얘가 바로 우리는 중점, 가운데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대놓고 내분점 구하세요, 외분점 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비슷한 말들은 바로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그 어떤 내분점 혹은 외분점인지 모를 점이 선분 A, B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선분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분점이 돼야 돼, 얘는. 이건 내분점을 구하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분 A, B에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해요.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는 선분 안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구하라는 소리야? 얘는 외분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직선 AB 위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직선 위라는 거는 A, B의 안쪽에 있지만 A, B의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두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꼭 좌표를 직접 찍어보고 아 얘는 내분점을 구하는 거구나, 얘는 외분점을 구하는 거구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무게중심.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이제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예요? 이 무게중심은 뭘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중3 때 중3이란다. 중2 때 배웠는데. 세 중선의 교점. 얘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럼 이 중선이라는 건 뭐야? 대변의 중점의 이 꼭지점을 연결한 거. 이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것. 이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것. 해서 이 길이 같고 여기 같고 얘 같다.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점을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 무게중심의 성질은 뭐가 있었죠? 이 중선을 그렇지. 2대1로 뭘 한다고 해야 될까? 얘는 그러면 내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또 간단해. 물론 구하는 원칙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을 해주고 공식 위주로만 볼게요, 오늘은. 자, 아까 그럼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했어요? 2대1로 내분한다 했죠?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이 중점을 구할 거야. 자, BC의 중점 M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x2 더하기 x3 또 2분의 y2 더하기 y3. 그럼 얘는 이 무게중심은 AM을 2대1로 내분하는 거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방금 배웠던 틀 만들 거야. A의 좌표는 x1, y1 M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걸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한다고요. 자, 내분점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2랑 1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리고 2랑 여기 x좌표 곱해요. 그러니까 그냥 x2 더하기 x3 1이랑 x1 곱하니까 x1 하고 더하고 y값도 마찬가지겠죠? 2 더하기 1분의 2랑 y좌표 곱하니까 y2 더하기 y3
1이랑 y1 곱하고 더해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뭐가 돼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고 나오겠네. 해서 우리는 이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 삼각형의 세 좌표 다 더하고 3으로 하는 평균값이에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근데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나오는지는 알아야 돼. 무게중심의 성질 2대1 내분을 이용한 내용이었어요. 알겠나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뒤에 이어서 유형 7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볼펜 드세요. (52번) 볼게요. 자, 52번 볼게요. 두 점 A 8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B가 마이너스 2고요. A가 8이에요. 근데 이 P라는 점은 A, B를 2대 3이니까 A라는 점으로까지의 거리 대 B라는 점으로까지 거리가 2대 3이 되게 해야 돼요. 이해가요? 이거 쉽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자, AB 전체 길이가 몇이에요? 10. 여기 전체 길이는 10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2대 3으로 나눠요. 그럼 실제 길이가 몇 대 몇인 거야? 4. 그렇지. PA의 길이는 4. BP의 길이는 6이 되게 만들면 돼요. A에서 4만큼 떨어진 좌표는 어디예요? 4. 그렇지. 그럼 얘가 만약에 4라고 하면은 이 B까지의 거리는 6 나오죠. 네. 해서 이렇게 구해도 돼요. 꼭 공식만 열심히 쓰라는 말이 아닌 거야,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프, 수직선 좌표 꼭 그려서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요. 똑같이. 자, A가 8, B가 마이너스 2인데 이번에는 3대 2야. 근데 누구까지의 거리를 먼저 대야 돼? A. 그렇지. A까지 거리 대 B까지 해. 왜? 선분 A, B를 3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3대 2가 되려면 방금이랑 똑같아요. 전체 길이는 10인데 그러면 길이가 몇이 되게 나누라고? 6, 4가 되게 만들라고. 그러면 8이라는 점에서부터 6만큼 떨어지려면 여기 점은 2. 그게 바로 Q의 좌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열심히 공식만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55번 두 점 A 8,A와 B 9에 대하여 얘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7,1이래요. 이거는 이제 공식 써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내분점 쓸 거예요. 자, 내분점 어떻게 될까요? 식 불러봅시다. 1 더하기 4분의 아니야. 1이 먼저 곱해야 돼요. 그렇지. 1 곱하기 B. 그렇지. 콤마 Y좌표는 1 아니 분모 분의 1 곱하기 9 그렇지. 근데 이 값이 뭐로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7,1이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볼게요. 얘는 B 더하기 32를 5로 나눈 값이 7이라는 거고요. 5분의 4A 플러스 9가 1 나왔다는 소리겠네요. 따라서 B는 3 나와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A,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A는 이제 8,-1이라는 걸 알았고요. B는 3,9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중점의 좌표는 더하고 2로 나눈다. 2분의 8 더하기 3,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9 하니까 답은 2분의 11,4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다음 60번 볼게요. 자,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2X 위에 있어야 한대요. 자, A는 지금 2,0, B는 0,7인데 이거를 우리는 K 대 7로 내분한대요. 자, 그럼 우리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식 세워보면 K 플러스 7분의 K랑 0 곱하고 7이랑 2 곱한 거 더하니까 14. K 더하기 7분의 K랑 7 곱하고 7이랑 0 곱한 거 더하니까 7K인데 그게 Y는 2X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X좌표에다가 2배 곱하면 Y좌표가 나와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어차피 분모는 같으니까 결국에 이 분자가 몇이라는 거야? 7 플러스 7 분자요? 14 플러스 7 아니 얘 7K 7K가 몇 나와야 한다? 28 나와야 한다. 그 말은 K 값이 나왔죠? K는 4. 알겠나요? 다음 64번. 자, 이제 문제에서요. 지금은요. 내분하는 점 뭐 이렇게 알려줬는데 64번을 보면은 A는 마이너스 4,0 B는 1,2에 대하여 직선 AB 위에 자, 이번 어디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대요. 뭘 구하라는 거야?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아까 선생님 말했어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뭘 구하라는 거라고? 둘 다. 둘 다 구하라는 거라고. 그렇지. 다음 시간에 내가 풀이 꼼꼼하게 볼 거야. 어설프게 식만 숫자 끄적끄적 해온 건 다 틀렸다고 할 거예요. 채점을 안 하지도 않아. 그냥 틀렸다고 할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알겠어요? 자, 지금 얘네들의 직선 위에 있대요. 근데 이 AB 길이는 AB 길이의 2배가 BC의 길이랑 같대. 그 말은 AB 대 BC는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1. 그렇지. 우리는 그럼 이 C가 어디에 있을지를 찾을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만약에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요, 지금 A라는 점은 마이너스 4,0이고요. B라는 점이 1,2에 있는데 C는 이 어딘가 있어. 그죠? 근데 A, B 대 BC가 1대 2야. 생각을 해봐. C가 여기 있으면요. AB 길이 대 BC의 길이가 1대 2가 돼? 그럼 이거는 내분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C는 내분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번엔 외분점으로 찾아볼게요. 근데 외분점도 종류가 2개야. 왜? 위치가 2 종류가 나올 수 있잖아. A, B가 있으면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얘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A, B 대 BC가 1대 2예요. 그러면 A, B 대 BC가 1대 2래.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CA 남은 게 1을 차지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C랑 B의 중점이 A가 되게 만드세요 라는 거예요. 즉, 이 첫 번째 경우는 C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1, C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2니까 선분 AB를 몇 대 몇 외분일까요? 3대2. C에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를 먼저 보라 했어? B. A까지의 거리를 먼저 보라 했어. 나는 AB였잖아요. 1대. 선분 AB를 1대 2로 뭐 한다? 외분하는 점.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C가 여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A, B 대 BC가 몇 대 몇이라 했어? 1대2. 여기 대 얘가 1대 2가 돼야 한다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C에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를 재야 돼, 우리는? B. A. A까지의 거리를 먼저 재야 돼. CA는 몇이 나와요? 3. 3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C가 선분 AB를 몇 대 몇 외분한다고 봐야 될까? 3대2. 3대 2 외분한다라고 찾는 거라고요. 수직선 그리지 않으면 자기가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보고도 힘들어요. 이해가요? 누구까지의 거리를 항상 우리는 먼저 잰다? A까지의 거리를 먼저 잰다. 그러면 각자 이건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A, B 좌표 나와 있으니까 그거 1대 2 외분하는 거 하나 찾고 3대 2 외분하는 거 하나 찾고. 알겠어요? 자, 68번 볼게요.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할 때래요. 그 말은 뭐야? 셋 다 더하고 3 나누고 Y좌표 3개 더하고 3 나눈 값이 둘 다 0 나와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냥 그건 연립방정식 하면 되니까 여기는 넘어갈게요. 73번 볼게요.
세 점 ABC에 대하여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중학교 2학년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총 몇 개가 있어요, 얘들아? 여러 개. 어이구. 평행사변형의 성질. 몇 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아는 대로 한번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말해보자. 서로의 대각선 2등분한다. 또 그렇지. 서로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변의 기억 같다.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렇게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말한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쓸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이거는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각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성질은 어떻게 그림이 보이냐면요. 이 BD를 연결한 것과 AC를 연결을 했을 때 각각이 2등분이 된다는 거야. 2등분이 된다는 거는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점을 구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C는 7, 1. 그럼 마지막 D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X, Y라고 하면 먼저 A와 C의 중점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더하고 2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근데 그게 누구도 돼야 한다고? BD의 중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할 수 있겠네. X가 몇이어야 중점이 마이너스 1 나와요? 2. Y가 몇이어야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3. 그래서 D의 좌표는 2,3이다 라고 구한다는 거죠. 도형의 성질 잘 쓸 수 있어야겠죠? 다음 77번 볼게요. 마지막. 우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의 점 A 2,6,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C가 6,3이라고 할 때 각 A의 2등분선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점을 D라고 할 때 D의 좌표라고 하는데 우리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역시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이 2등분이 되면 뭐야? AB 길이 대 AC 길이가 BD 대 CD와 같다. 기억나? 안 기억이 안 나? 안 나? 이거 쓸 거예요. AB 길이 구해봅시다. AB 길이는 이제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13. AC 길이를 구해볼까요? 5. 그렇지. 그러면 AB 대 AC가 13 대 5라는 건 BD 대 DC가 몇 대 몇이 한다고? 13 대 5라고. 그 말은 이 D라는 점은 BC를 어떻게? 그렇지. 13 대 5 내분점이다 라고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먼저 써야 돼? 틀 만들 때? A, B. 아니 누구를 내분하네. 이 틀 지금 계속 만든 거예요. 내분점 틀 A, B, C 이 순서대로 쓰라고요. 네. B는 네.
C는 이걸 몇 대 몇? 13대 5. 4분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18분의 18에서 마이너스 15를 더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또 18분의 39 더하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그러면 그게 바로 D의 좌표다 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계 2등분 성질. 즉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우리 도형 파트 있었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은 당연히 처음 하는 거니까 가르쳐 줘요. 내가 2번째까지는 가르쳐 줄 수 있어. 3번째 물어봤을 때는 안 가르쳐 줄 거야. 2번째 가르쳐 줬을 때 외우셔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해서 오늘은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21쪽까지